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 하는 김용숙입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조근조근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기로 했습니다. 제 시청자님께서 조근조근 제가 얘기를 한다고 이러한 말씀을 해주셔서 참 좋은 표현이다 싶어서 제가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해 주신 말을 차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조근조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은 우리 돈 없이 돈 버는 궁리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제가 돈 없이 돈 버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좀 뻥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저를 의심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한 뼘 더 들어가서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KBNB, B는 블랙퍼스트 앤 배드 앤 블랙퍼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K는 코리아고 요새 뭐든지 K-팝, K-트롯 대한민국이 세계의 문화 중심에 가기 위해서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럼 이제 KBNB는 제가 한 20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쏟아오고 있지만 아직 결실을 못 보고 있는 일이죠.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종합문화 활동, 종합문화 관광 활동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미련을 못 놓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한 7, 8년밖에 안 됐지만 저는 20년 전에 이미 KBNB라는 그 활동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제가 좀 앞서가긴 하는가 봐요. 그럼 제가 KBNB,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펜션, 우리는 숙박, 이제 큰 대형 호텔 말고 이런 숙박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B&B야말로 베드 앤 블랙퍼스 약자고요. 게스트하우스는 그냥 어느 공간을 여행객에 빌려주고 돈을 받는 소규모 호텔이 아니고 소규모의 숙박업소. 이게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민박이 되겠죠. 민박은 주로 농촌 민박, 시골 민박이 이제 우리 머리에는 그런 게 들어오죠. 근데 이제 펜션 그러면 좀 민박보다는 수준이 높은 좀 고급의 어떤 숙박 형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것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그냥 공간만 빌려주는 거예요. 게스트하우스가 됐건 펜션이 됐건 에어비앤비가 됐건 그냥 공간만 빌려주는 거예요. 대여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저는 국내에서는 상당히 유효한 숙박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여행을 할 때는. 왜냐? 국내 여행을 할 때는 그냥 경치 좋고 편한 데 가서 조금 머물다 오면 되니까 그것만 우리가 판단을 해서 숙박 장소를 정하면 되죠. 근데 홈스테이는 뭐가 다르냐? 사람이 그 집안의 가정에 들어가서 숙식을 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의 일원이 되어서 숙식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홈스테이는 저는 KBNB를 홈스테이형 B&B로 좀 새로운 영역을 좀 만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 한국을 방문하는 K-팝이나 K-트롯에 반해서 아니면 한류 스타들에 반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는 한국 문화가 굉장히 궁금할 거거든요. 한국 문화가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 가정으로 들어와서 한국 가정 문화 체험을 하고
돌아가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이거는 숙박 해결이 됨과 동시에 한식 세계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손님이 왔다고 그냥 가만히 손 묶어서 앉혀놓지 말고 같이 가서 장도 보고 음식도 같이 썰어서 같이 준비해서 먹어보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한식이 세계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홈스테이, 도시민박, 시골민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도시민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할을 하고, 농촌민박은 농수산식품부에서 관할을 해서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 이원화가 돼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는 규제도 많고 했는데 요즘은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 일정 규격만 시키면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가 지금 다시 정리를 하면 에어비앤비나 게스트하우스, 펜션 이런 것은 규모가 작은 숙박업소인데 공간만 빌려주는 형태다. 제가 말하는 KBNB, 즉 일명 홈스테이는 외국인 관광객을 한국 가정 안방에 초청해서 한국의 가정 문화와 한식을 체험하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같이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냐? 자격은 무엇이냐? 첫 번째 자격은 빈 방, 여유방이 있는 가정. 빈 방이 있으면, 빈 방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겠죠.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핵가족화가 되면서 아파트 주거 형태는 넓고 그래서 빈 방 가지신 가정들 너무 많습니다. 빈 방, 여유방만 있으신 분이면 됩니다. 주거 환경은 이렇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잘 사는 집 못 사는 집 해서 그 편차가 좀 커서 내가 자격이 될까 안 될까 하는 걸 엄청 걱정을 하셨는데 요새는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주거 환경이 평준화가 돼가고 있고 주거 형태의 크기가 크냐 작으냐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크고 작은 것은 큰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빈 여유방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허름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중정도의 가구 형태만 갖추고 있다면 됩니다. 다만 1인 가족은 안 됩니다. 제가 규정을 하는 것은 혼자 사는 가정은 안 됩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만이 제가 원하는 홈스테이를 할 수 있습니다. 1인 가정은 안 된다는 거. 왜 안 되는 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오해와 뭐 하여튼 좀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할 때 가족관계 증명서를 다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정 방문도 다 일일이 다 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간적인 사정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냐? 마음이 오픈 마인드가 돼야 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은 되고 어느 나라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사람을 가리면 안 됩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가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평등사상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가정이라고, 가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손님에게 정성스럽게 손님 대접을 할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이것도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사람 차별 안 하고 정성스럽게, 당연히 우리 집에 온 손님이면 당연히 정성을 다해서 모셔야 되겠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사람을 좋아하고 손님 차리는 걸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손님한테 짜증스럽거나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거 어렵습니까? 돈 듭니까? 그냥 내가 있는 빈 방에, 놀고 있는 빈 방에다가 손님이 오면 그냥 내가 평상시에 먹던 상차림에다가 좀 반찬 통째 놨다면 그걸 이쁘게 접시에 담아서 내고 숟갈 하나 더 얹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신기한 거예요. 한국 가정에 와서 한국 가정 식구들하고 살을 맞대고 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한국 어머니들 얼마나 인정이 많습니까? 얼마나 정스럽니까? 얼마나 따뜻합니까? 즉 이거는 감성 문화를 관광상품화하는 겁니다. 이게 돈 듭니까? 배워야 됩니까? 아니에요.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노하우, 인생 짬밥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반찬 잘 차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문화예요. 꾸민 것은 가짜 문화거든요. 꾸미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우리 문화예요. 여기까지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언어 문제? 여러분, 우리 이제 개그맨이나 이런 사람들이 외국 다니면서 말 안 통해서 그 혼자 길을 찾아다니는 거 방송에서 많이 보시죠? 인간은 지혜롭기 때문에 언어 못해도 됩니다. 처음에 언어 못해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정에 어학 잘하는 사람 한두 명씩은 어쨌든 있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오면 호기심에서라도 손자들도 오고 아들도 일찍 들어오고 남편도 좀 일찍 들어와서 거듭니다. 이거로 인해서 가족이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언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살짝 불편을 느끼면 그때 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가족이 화목해집니다. 여기까지 돈 듭니까? 특별히 노력할 거 있습니까?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물론 좀 구체적인 교육은 받아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비스를 할 건지. 그건 제가 점차적으로 말씀을 드려갈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하면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쩐이 되냐? 돈이 벌려지냐?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당신이 돈 없이 돈 번다고 말했잖아. 돈이 벌리냐? 벌리죠. 돈 투자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빈 방만 있으면 됐습니다. 마음만 따뜻하고 사람 차별 안 하고 그냥 정성스러운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제가 20년 전에 1박 2일씩 아침은 챙겨줘야 됩니다.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은 아침에 저희도 외국 나가 보면은 아침에 식당이 문 여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관광을 하러 왔기 때문에 아침만 먹으면 나가서 밤 늦게 잠자러 들어와요. 그래서 이 B&B가 여행객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잠자고 아침 먹고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년 전에 1박 2일씩에 4만 원에서 4만
5,000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여간비 기준입니다. 지금은 한 5, 6만 원? 뭐 집의 그 시설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걸 좀 이제 차등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왜 기준을 세워야 되냐면 바가지 요금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기준을 세워놔야 됩니다. 다만 집의 편의시설에 따라서 호텔이 등급을 정하듯이 이것은 이제 제가 등급을 좀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등급도 가격도 전부 요새는 인터넷에 오픈을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편의시설이 있고 자기가 1년 중에서 홈스테이 손님을 받을 수 있는 날은 언제고 그건 그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 6만 원 받는다고 합시다. 5만 원 간단하게 낮게 잡아서 그러면 한 방에 2사람, 대개 여행은 혼자 다니지 않으니까 2사람, 뭐 3사람이 같이 왔을 때 잘 수도 있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적게 잡아서 2사람 그러면 10만 원이죠. 한 사람이 5만 원씩 2사람이니까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보름, 한 달 다 하지 말고 볼 일도 봐야 되니까 한 15일에서 20일 정도만 하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제가 특별히 음식을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냥 평상시에 먹는 데서 숟갈만 하나씩 더 놔주라 그랬죠. 그러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150에서 200만 원. 기본 수입을 깔고 가는, 한 달에 반만 하는 거예요. 2사람이. 맞죠? 2사람이 10만 원, 5만 원씩 10만 원, 15일만 게스트를 받는다. 150에서 200. 그럼 이것뿐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 문화체험을 시켜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김치를 담는다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특별메, 그리고 이제 보통 식사가 그러니까 무슨 불고기나 특별 요리를 할 경우에는 돈을 더 받는 거죠. 식사비를 플러스해서. 그 대신 합의를 해서 무조건 오늘 고기 해줬으니까 당신 돈 더 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전에 오늘 저녁에 바베큐 파티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비를 10,000원이나 20,000원 추가로 내야 된다. 이건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건 옵션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관광을 하러 다니면 렌트카를 하든지 차를 빌려야 돼요. 그럼 우리 차 없는 집 없잖아요. 이들에게 관광 가이드 겸 차를 빌려줄 수 있는 거죠. 운전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생기는 부수입, 기타 생기는 부수입들이 줄줄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요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돈 없이 돈 번다고 얘기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제가 이걸 왜 못했냐?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으면 예약받고 이렇게 하려면 어떤 그 직원을 두고 사무실을 해야지 돼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할 능력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플랫폼이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제가 그거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면서 반드시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제가 그때 인증서를 이렇게 줬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에게 불친절하거나 또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다 마련을 해서 제가 교육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20년 동안 이거를 생각해 왔었으니 거의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놨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한국형 KBMB, 이거는 이 장점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걸 장점을 차곡차곡 이제 그 매뉴얼 북을 제가 만들었잖아요. 그 책에 의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매주 토요일 날 당분간은 이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빨리 올려드려야 되는데 요즘 미스터 트롯 때문에 이걸 빨리빨리 못하고 있네요. 어쨌든 뭐 뭐든지 순리적으로 하다 보면 시기가 오면 저는 억지로는 뭘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제가 그렇게 억지로 하지 않아서 좀 뭐라 그럴까요? 주변에서 저 사람은 뭐 저렇게 뭐 해서 되겠어 그러는데 저는 그냥 제가 즐기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무리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선 홈스테이, KBNB, 에어비앤비, 또 게스트하우스, 그 소규모 숙박시설, 펜션 등에 대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KBNB, 홈스테이는 이것들하고 무엇이 다른지, 딴 것은 공간만 판다면 저는 한국의 문화를 파는 거다. 한국의 전통 가정 문화와 한국 한식과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우리 생활 문화를 K한류, 제3의 한류로 만드는 작업이다.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